역하고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장승배기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주변으로 바로 노량진 재개발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파크자이가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봤더니 요 지점 봤더니 전세가와 매매가가 2억 정도의 갭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의 여력이 되고 일정 정도의 자기 거주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성이 되게 강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개발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젊어. 그리고 그렇게 돈도 많지도 않아. 재개발을 살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물건들을 살 생각을 했어야 되지.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재개발에 돈을 넣었다가 환급성이 진짜 떨어지는 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을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애 주기에 맞춰서 투자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회전율을 높게 만들어서 이거를 돈이 굴러가면서 불려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순위인 거지. 이게 나중에 노량진 1구역이든 6구역이든 2구역이 사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이게 얼마다. 그거를 쳐다보고 섣불리 잘못 샀다가는 돈이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회전력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주변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 재개발 보러 왔다가 이거 입지 괜찮은데 이거 이미 아파트가 돼 있네, 그리고 또 신축이네 라고 했다 그러면 상도 프루지오를 사는 게 나쁘지가 않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상승세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하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21년 여름에 엄청 많이 얘기했죠. 하반기에, 가을에, 가을 초반부에. 이때부터는 조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매각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 팔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쁘지가 않죠. 요 시점에. 그리고 나서 그때 정재개발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쯤에 이렇게 돈을 들고 있다가 노량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재개발을 공부를 해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이 시점에 파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16년하고 17년 요 구간에서 샀다 그러면은 조정 지역이 아닙니다. 조정 지역이 아니고 비조정 지역이죠. 그러면 죽어도 할 필요 없었죠. 그러면 매각을 하면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돈을 다 갖고 나오는 거죠. 일부 세금 조금 내고 이렇게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노량진 재개발 아니더라도 다른 재개발도 볼 수 있는 여력이 됐겠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됐겠죠. 뭔가를 급하게 사는 것만큼 답이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누군가한테 조언을 들었을 때 호흡을 길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도 차분히 듣고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면한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긴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 얘기도 들으면서 당면한 문제도 생각을 해 보면서 연결을 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긴 호흡에 대한 얘기도 한 거구나.' 그거를 들은 상태에서 당면한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뭔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당면한 문제에 '아 그냥 나 투자할 거야.' 내지는 이 '노량진 사면은 신축된대. 그래서 나 무리수를 둬서라도 무조건 연끌해서라도 사래.' 연끌해서 샀더니 금리가 팍 올라갔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량진 재개발을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최대 정점에 올랐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재개발 거래가 흐트러져 버렸죠. 그거에 따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래서 첫 투자를 할 때는 회전, 환급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살 때가 있고 일정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지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통과한 하락장에서, 상승장 절대 아닙니다. 상승장 사업 시행 인가 난 거는 진짜 비싸요. 근데 반대로 하락장에 이 사업 시행 인가 난 거의 매물을 건드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확실히 효익을 보겠죠. 최근에 신당 8구역 올해 관처가 났어요. 올해 관처가 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22년 11월, 12월, 23년 1월 달에 급감을 했죠. 거래가 급감. 그때 매물이 추리한 게 있었겠죠. 그럼 피가 과연 얼마였을까요?
피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노량진도 우리 노량진 이 임장하고 영상 만들었을 때 공인중개사하고 얘기했을 때 피가 5억이라 그랬어요. 피가 5억. 22년 12월 달에 5억이어도 살 사람이 없다.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신당 8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5억, 4억 막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시도 통과했죠. 하락장이죠. 이랬을 때 그걸 산다 그러면 기회가 상당히 컸겠죠. 그래서 전체 큰 틀의 판을 놓고 보면서 급할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아직 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요번 타임 아니에도 다음 타임에 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모아가면서 지역을 파악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움직인다면 기회는 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당면한 문제, 누가 남들이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한다, 뭐 기준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따져야 돼요. 뭐가 어떤 게 급한 건지 이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은 순서를 정하는 거. 그리고 순서를 정하면서 아, 이거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써보고 정리를 해가면서 진입을 해본다 그러면 돈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크자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샀다 그러면 이거 판 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었고, 너무 성급했죠. 내 집 마련에 대한 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도 프루지오 이거를 급하게 분양을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샀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결국에는 완판이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버렸죠. 지금 보면은 최고가 13억 3천, 직거래 12억 5천. 이 거래 두 건이 24년 8월과 24년 1월에 일어나고 이때까지도 완판이 안 됐어요. 완판이 안 되다 보니까는 MGM을 주고 파는 현상까지도 벌어졌었죠. 그리고 우리 분양상담사랑 통화했던 거 지금 영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팔기 위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들한테 분양상담사들이 엄청 전화하고 MGM이 최대 3천에서 뭐 1,000만 원 요 사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변수들이 생겼죠. 그런 흐름을 보면서 시장이 그렇게 상큼하지 않다라는 것도 인지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런 공부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뭔가가 다음에 나한테 맞는 부동산 흐름과 찬스가 왔었을 때 침착하게 할 수 있다. 본 게 있어야 돼요. 본 게 없으면 너무 섣불리 출발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절대 급하면 안 됩니다. 차분히 하나하나씩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듣고 천천히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도 챙겨보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 동 장승배기 이쪽, 이 구청도 이쪽으로 이사 오고 대단지 아파트들도 생기고 하니 이쪽 지역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